북적북적 함께하는 남북배움터 3강 북한 이탈 주민의 현황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맡은 소셜혁신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부소장을 맡고 있는 권영태입니다. 이번 강의는 이제 앞에서 1강, 2강에서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 이탈 주민의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던진 화두를 염두에 두시면서 문제 제기를 고민을 좀 하시면서 구체적인 현황 자료를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현황인데요. 오른쪽 그림은 하나원이라는 곳입니다. 하나원은 이제 북에서 남쪽으로 이제 처음 넘어오셨을 때 몇 주 정도 이렇게 들어가서 남쪽에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들을 받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북에서 오신 분들이 처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남쪽 사회에서 이제 살아가기 전에 관문 같은 곳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원이 이제 북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남쪽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름이 하나원이라고 되어 있죠. 뭐 원은 이제 어떤 집이나 건물 같은 것을 기구 이런 것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남쪽에 처음 와서 출발점에서부터 하나가 되기 위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사회에 들어오신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 통합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표를 보시면 뭐 여러분들 이제 자세히 보시면 통일백서라는 자료에서 제가 갖고 온 것이기 때문에 보시면 되는데요. 98년도까지 통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도 99년, 뭐 2001년, 또 그 다음 02년부터는 이제 해마다 어느 정도의 규모로 우리 사회에 북한 이탈 주민들이 들어오셨는지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도까지 작년 통계까지 나와 있고, 총 합계가 보면 34,314명 정도가 됩니다. 현재 우리 사회 북한 이탈 주민들이 3만 명이 넘는다고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도별로 이제 이렇게 들어왔구나라고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남성, 여성 비율을 보면 여성이 조금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0%가 조금 넘거든요. 막대 그래프로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연도별로 언제 어느 해에 더 많이 들어왔는지 이제 이런 추세를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운데 이제 그래프가 아주 높게 해마다 들어온 인원이 한 3,000명 가까이 되는 때가 보니까 2008년, 뭐 2006년, 7년, 8년부터 많이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2010년, 11년 지나면서 이제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 2020년대 이후로는 아주 그 수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15년 전에 상당히 많이 들어오셨다가 지금 최근에는 그래도 이제 적은 수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남쪽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누적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더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제 처음에 남쪽으로 오셔가지고 하나원에 이제 입소를 하게 되면 사회 적응 교육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보시면 직업 교육 실적이라고 지금 표에 돼 있죠. 그래서 하나원에서 사회적응 교육으로 직업 교육을 하는구나. 이 표를 가지고 아주 쉽게 이해하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탈북 아동 청소년 교육생 수료 현황이라고 해서 합계를 보니까 2024년도까지 초등반 1,324명, 청소년반 2,163명 이렇게 나와요. 유치부도 581명. 그러니까 성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 또 학생들 같이 남쪽으로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연령에 따라서도 이제 하나원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죠. 성인과 또 그 성인이 아닌 아이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어떤 필요한 교육과 어떤 준비가 달라야 될 테니까요. 사회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편 운영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통일백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보시면 사회적응 교육,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하나원에서부터 이제 교육을 받는데 어떤 교육을 받느냐 하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사회적응 교육 정규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하나원 안성 본원이라고 되어 있죠. 안성에 하나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원이 있고 다른데 뭔가 또 지원 같은 게 있는 모양이죠. 하나원 안성 본원에서 진행되는 교육을 보니까 12주 400시간의 교육이 진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사회 이해 증진이라고 해서 153시간,
그리고 이제 진로 지도 및 직업 탐색 시간이 162시간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죠. 남쪽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사회가 어떤 곳인가 북한하고는 완전히 다른 곳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이해를 증진하는 교육이 상당히 많은 비중이 잡혀 있고, 근데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이제 진로 지도하고 직업 탐색 하는데 할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진로 지도 및 직업 탐색 시간에는 보니까 뭐 직업 선호도 검사도 하고, 진로 지도, 직종 설명, 기초 직업 훈련 같은 것도 진행이 되고 있네요. 취업 설계까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타 이제 뭐 34시간으로 이제 초기 정착 지원 제도가 어떤 것이 있느냐, 제도에 대한 안내 같은 것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21시간은 양성평등 통합교육. 뭐 양성평등 관련된 이슈는 우리 사회에 최근 한 10년, 15년 정도 아주 큰 주된 이슈 중에 하나가 돼 있죠. 좀 사회적인 논란과 갈등도 어떻게 보면 또 많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지금 이제 북에서 오셨을 때 우리 사회에 처음 첫 발을 내딛는 분들한테도 교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시간 정도는 정서 안정 및 건강 증진, 이런 교육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보니까 자율 참여형 보충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이건 아마 이제 각자 뭐 언어, 운전, 컴퓨터, 공예, 부모 교육 같은 다양한 것들을 이제 선택해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사회적응 교육 현황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 3번 보니까 화천 분소라고 되어 있네요. 제2하나원이 화천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남성 성인반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에서 통계를 보니까 여성이 한 70% 넘는 비율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제 남쪽에 오셨는데, 남성 성인들은 이제 하천에서 좀 주로 교육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회적응 교육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개편, 운영되는 내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건강 증진, 정서 안정 내용을 보니까 하나의원, 아마 그 이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죠? 마음건강센터, 이건 이제 정신건강 같은 관리 상담할 때 필요한 기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확산이라는 것도 이제 하나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이미 이제 남쪽에서 살고 있는 분들에게 대해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좀 이해하고 인식을 늘리고 어떤 정착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에서 공감대가 확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원 방문 프로그램 및 인식 개선 사업 같은 거, 저도 이제 하나원에 직접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해본 경험이 있었고요. 지역 정착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행사 개최.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원을 나오면 어딘가에 가서 이제 사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살고 있던 남쪽 분들하고 이분들 이웃으로서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하나원에서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제정과 정착 지원 정책 강화.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아직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제정이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아무래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 뭔가 기념일이 이제 지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 나름의 정부에서 이제 행사도 하고 또 정부에서 기념일과 관련된 분들에게 나름의 어떤 또 예산도 좀 더 책정을 한다든가 좀 더 정책적인 관심을 기울인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제정을 해가지고 북한 이탈 주민들의 어떤 정착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정책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2번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제정 그 밑에 보니까 제4차 북한 이탈 주민 기본 계획 수립, 이런 내용이 있네요. 2024년부터 2026년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북한 이탈 주민과 관련된 기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뭐 더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벌써 제4차까지 와서 기본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주제하에서 보니까 뭐 위기 관리 시스템도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확대, 이런 것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마음 건강 지원 체계도 구축이 돼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제 정착하고 나름대로 우리 사회에서 당당한 같은
동등한 국민으로서 같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제가 있는 연구소에서 같이 이제 진행했던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벼룩시장 프로그램 사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국가 정책뿐만 아니라 기업, 교회, 이런 또 민간 시민단체 이런 데서 복지관 이런 곳에서도 많은 프로그램들,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사진을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4차 북한 이탈 주민 기본 계획 구체적인 내용을 너무 깊이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은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래도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6대 분야 25개 정책과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6대 분야는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을 포용하고 통일의 동반자로 인식을 전환하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북한 이탈 주민 하면 어떤 느낌이 처음에 가지고 있으셨는지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3강제 지금 우리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그 짧은 시간이지만 또 어떤 생각들이 바뀌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포용하고 통일의 동반자로서 인식을 전환하자라는 것을 정책적인 방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전원 수용 원칙 아래 보호 및 초기 정책 지원을 강화하자. 전원 수용이라는 것은 북한에서 나오셔가지고 우리 남쪽에 오고 싶다라고 하는 모든 분들을 받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원칙인데 정부 차원에서 중요하게 원칙으로 채택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미래 세대 가로에서 제3국 출생이라고 되어 있죠. 교육 및 건강 가정 형성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문제가 제3국 출생이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에서는 나오셨는데 성인이 근데 중국에서 잠깐 바로 우리 남쪽에 대한민국으로 오지 못하고 중국이나 태국이나 다른 곳에 좀 한참 살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서도 결혼도 하고 다시 또 자녀도 생기고 이런 경우에 북한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북한 이탈 주민이야? 탈북민, 탈북자 좀 이상한데? 이런 논란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은 그런 제3국 출생의 북한 이탈 주민 자녀들에 대해서 미래 세대라고 규정을 하면서 모두 받아들여서 교육하고 또 건강 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그 자녀들은 외국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북한 이탈 주민이 아니니까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고 그 부모들은 북한 이탈 주민이니까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가정이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인도적 조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튼 정부에서 그런 방향에서 미래 세대에 대한 정책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질 좋은 일자리 공급, 그다음에 자립 자아를 촉진한다.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원 교육에서도 일자리, 진로, 지도와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은 시간 비중을 앞에서 차지한 것을 이 앞에서 보았었죠. 당연한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자. 뭐 이것은 이제 꼭 북한 이탈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사실 소외받고 정부의 어떤 그런 복지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아직도 가끔씩 언론을 장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비슷한 차원에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도 동일한 차원의 정책이 지금 실행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북한 이탈 주민 정책 거버넌스 강화. 이 거버넌스라는 말이 아마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거버넌스는 거버먼트, 그러니까 정부를 뜻하는 거버먼트하고 구분해서 말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거버먼트, 정부는 정부에서 뭔가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공직자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주요 높은 공직자들의 결정을 가지고 이제 공무원들이 정부 정책을 구체적으로 집행을 하는 체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과거의 거버먼트, 정부 시스템은 정부의 공직자가 직접 결정을 다 하는 것으로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버넌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는 조금 잘못된 정책이 있는 경우도 있고 다 잘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민간인을 참여시키자 해서 정부 정책을 결정할 때부터 민간인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무슨 위원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뭐 하다못해 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죠. 그래서 학교에서 과거에는 교장이 다 혼자서 결정하면 됐던 시대에서 지금은 벌써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게 생겨나가지고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같이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교장과 같이 논의하면서 주요한 결정을
하도록 의견을 개진하는 제도가 우리 사회 모든 대부분의 정부 부처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이제 북한 이탈 주민과 관련된 데에서도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방향에서 정부가 방향을 제대로 잘 잡고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당연히 그러면 북에서 오신 분들 중에 일부도 우리 스스로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남쪽에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잘 돕고 싶다. 그 다음에 또 혹시라도 또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북에서 왔다고 해서 통일의 동반자라고 해서 너무 그분들한테만 또 과하게 우리 기존에 남쪽에 살던 분들하고는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분들도 민간에서 이제 참여를 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정부 정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름의 현재 정부에서도 저도 작년에 이제 2024년도에 국민통합위원회 이제 특위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의견 개진을 했었는데 그런 것도 일종의 이제 민간인들이 정부 결정에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차원이라서 거버넌스 강화하는 그런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이제 특위위원들 중에도 보면 북에서 오신 분들도 몇 분 있으셨고 또 남쪽에 원래 살고 있던 전문가분들도 이제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통일부라든가 이런 정부 관련된 부처의 공무원, 공직자들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자, 북한 이탈 주민 교육과 일자리 문제가 아무래도 중요하니까 이분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분들에게 어떤 현재 교육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도움이 주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교육 지원 보니까 제3국 앞에서 우리가 제3국 출생자들 현재 다 받아들여서 우리가 정책 지원한다는 내용 앞에서 살펴봤죠. 그리고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도 지원하겠다. 정규 학교에 가는 이제 자녀들도 있겠지만 북한 이탈 주민 자녀들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대안학교들이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것도 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고요. 통일전담 교육사 이런 제도도 있고 대학 진로 진학도 지원하겠다 하는 이런 제도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는 개인별 맞춤형 구직 지원 체계 강화 이런 내용이 맨 먼저 나오고 있네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기초 및 심화 직업 역량 개발 지원, 창업 지원을 확대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귀농, 영농 지원. 자, 앞에서 제가 이미 우리 사회에서 귀농하셔서 성공하신 분도 있다. 북한 이탈 주민 중에 이런 사례를 소개를 잠깐 해드린 적도 있는데 정부 정책 차원에서도 그런 방향에서도 운영이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해서는 이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정책도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 우리 일반적으로도 일하는 여성들에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서 중요하게 많은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이 되고 있죠. 북한 이탈 주민과 관련해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북 통합 문화 조성, 정착 지원 거버넌스 강화, 이것도 조금 더 살펴보겠고요. 여기 보니까 남북 통합 문화 센터라는 것이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과 뭐 그분들끼리만 사실 살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의 커뮤니티가 있겠지만 우리 기존에 남쪽에 살고 있는 분들과 같이 우리가 잘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민으로서 통합이 제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도 지금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향에서도 정책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콘텐츠 제작 확산.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하는 거는 뭐 정부에서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 강의를 좀 특별히 우리 사회의 포용과 통합을 위해서 더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요즘 AI로 쉽게 또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이런 콘텐츠도 한번 만들어서 SNS도 올려보시고 그런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강의한 내용이 다 100%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나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으니까 우리 사회 통합을 위해서 이런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서 배포를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는 계기도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봉사활동 뭐 이런 것도 있네요. 거버넌스에 대해서 앞에서 아까 말씀 좀 드렸었고요. 자, 이것으로 제 3강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강에서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과제를 제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자,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저도 2024년도에 특위위원으로 참여했고 다양한 정책들이 제안돼서 지금 일부는 이제 정책이 집행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북한 이탈 주민 표현을 다른 걸로 바꾸자라는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시대. 그래서 그때 이제 대한 명칭으로 제안한 표현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힌트를 제가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미 국민통합위원회 북한 이탈 주민 관련 특위 얘기를 하면서 이미 거기에 한 PPT 화면에 언급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답이 있기도 하고, 그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북한 이탈 주민 말고 다른 그 분야의 국민통합을 위한 자문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외국에서 오신 이주민들 있죠? 그분들에 관련된 국민통합과 관련해서도 그 대한 명칭을 제시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주 배경 주민이라는 말을 제안을 해서 지금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북한 이탈 주민, 탈북민, 탈북자, 세터민, 실향민은 이제 요즘엔 별로 안 쓰긴 하지만 상당히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고민을 하면서 제시한 명칭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강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